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제주항공 참사 관련 부처들의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허술한 조류 관리, 위험한 방위각 시설 등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던 정황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정부는 전국의 공항 안전시설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조류 퇴치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참사 항공기와 충돌한 오리 등 다양한 조류가 참사가 일어난 시간대를 중심으로 공항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습성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예방 인력은 맞춤형으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77.7%가 밤 9시부터 아침 9시 사이에 발생했어요. 근데 주간에는 2명 인력, 야간에는 1명만 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히려 차라리 거꾸로 돼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기체 폭발을 야기한 콘크리트 눈덕형 방위각 시설에 대한 사고 위험성 역시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지대 재질에 대해서도 지금 이 보고서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프렌치 밀리터리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2차례 넘게 콘크리트 눈덕에 대한 개량 필요성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정부는 전국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와 퇴치를 위한 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충돌 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콘크리트 시설물은 지상에서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참사 원인을 밝혀낼 최종 보고서는 늦어도 오는 9월까지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참사 책임자, 2차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제주항공 대표 등 2명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관제, 정비 등 관련자 20여 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사례를 243건 확인해 20명을 입건하는 등 피해자 특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20명 검거했지만 특정한 것까지 하면 38명, 총 58명을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137건도 수사 중인데. 국회에 출석한 유가족들은 참사 원인 조사 직접 참여와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조사 참여, 일정 단계 조사 결과 공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참사의 원인 제공자들로 하여금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 참사 희생자 49제를 비롯해 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과 지속적인 심리치료, 생활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2달이 흘렀습니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퍼져나가고 내란을 옹호하는 모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태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열린 헌재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계엄 당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핵심 인물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 6차 변론에서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장의 이런 상황, 또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급급한 모습에 시민들의 울분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참 속이 터집니다.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국민을 과연 생각했던 것인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2달.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주장하며 내란에 동조하거나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세력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개변만 늘어놓고 저걸 언제까지 저러고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지 답답하고 본인도 그러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여당과 극우 세력에 동조하는 정치인들, 반민주주의적 단면이 속속 드러나면서 철저한 단죄와 사회 대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이 한번 뒤집어져야 되나 보다. 윤석열 파면 하나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광장에 나온 사람들의 이구동성이에요. 헌재의 신속한 탄핵 결정 등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를
시민 총궐기대회 형태로 확대하는 한편 서울 상경 집회 참여 인원을 더욱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해 6월 종합보고서 발간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면서 기대와 달리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는 지역사회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었죠. 부랴부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권고사항을 제시한 뒤 조직은 와해됐는데요. 이 권고사항을 보낸 조사위도 이를 받아든 정부 관계부처도 반응은 떨떠름합니다. 왜 그런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매장, 발포명령 등 핵심 사건들을 규명하는 데 실패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실망을 시켜드린 점에 대해서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우선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조사위의 마지막 업무는 대정부 권고였습니다. 완벽한 진상규명은 아니어도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4년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11개의 권고안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법무부로 각각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이 권고안을 받아든 관계부처들의 반응이 하나같이 떨떠름합니다. 이미 하고 있는 정책으로 충분하다거나 기존의 법을 개정하라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권고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먼저 권고안 도출 과정이 문제였습니다. 과거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어떤 조사를 토대로 해당 권고안이 도출됐는지 아무런 논의도 없었을 뿐더러 맥락을 파악할 종합보고서조차도 조사위가 아닌 5.18 기념재단에 직접 요청해 뒤늦게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권고안을 책임지는 조사위 담당 과장조차 이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먹구구식 조사 끝에 시간에 쫓겨서 활동을 마무리했던 진조위의 실책이 자연스럽게 정부의 방임으로 이어진 셈입니다. 권고안 이행 여부를 총괄 감독하는 국가기관을 지정하지 못한 채 조사위의 활동이 끝나버린 것도 문제였습니다. 결국 11개의 권고안을 이행하는 정부 부처도 조사위가 임의로 지정해 통보했습니다. 누군가가 종합하는 총리실이나 대통령실에서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마비되면서 이 업무가 잘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대정부 권고안에 대해 후속 조치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오는 13일 토론회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는 리그 최강의 중심 타선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리그를 장악한 김도영의 새 외인 위즈덤, 그리고 건강한 나성범까지 안 그래도 탄탄한 타선에 강력한 힘을 갖춘 중심 타선이 마련된 건데요. 26년 만에 30홈런 트리오 배출과 함께 홈런왕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26년 만에 30홈런 트리오를 배출할 수 있을까?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 우승 향배와 함께 팬들의 주요 관심해랍니다. 지난해 KBO 리그를 대표하는 타자와 흥행 아이콘으로 우뚝 선 김도영 선수. 역대 타격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무서운 기록 행진과 함께 38개의 홈런으로 국내 타자 1위를 기록했는데 4년차 연봉 킹 무게에 맞춰서 올 시즌에는 파워와 정확도를 더 키워 2년 연속 30홈런은 물론 조심스럽지만 지난해 아쉽게 무산된 40홈런 40도루 기록에 다시 한번 도전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30-30을 했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 당연히 40-40으로 될 거고, 네. 그렇지만 네, 당장 올해 안 되더라도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강한 나성범은 두말할 것 없는 30홈런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2시즌 연속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지훈련을 잘 소화하면서 올 시즌 완벽한 부활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타고난 파워에 정확한 선구안을 거친 그는 우선 최대한 많은 경기에 뛰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면 홈런과 타점 등 개인 기록과 2년 연속 우승은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세운 계획대로 잘 이뤘으면 좋겠고요. 목표도 잘 이뤘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은 시즌 막바지에는 저희가 원하는 좀 우승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 여기에 메이저리그에서 88개 홈런을 기록한 위즈덤과 함께 든든한 맏형 해결사 최영우가 뒤를 바치게 되면서 기아 타이거즈의 중심 타선 파괴력은 10개 구단 가운데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99년 양준혁과 홍현욱, 샌더스 이후 26년 만에 30홈런 이상을 때린 타자 3명의 동시 배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할이 넘는 팀 타율을 기록한 기아엔 상대 투수가 누구든 피해갈 수 없는 지뢰밭 타선을 갖추게 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뭐 홈런 한 30개 이상만 쳐준다라고 하면 저희 팀에서 더 좋은 팀 타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그 최강의 팀 타선에 확실한 한방식을 갖춘 중심 타선이 완성된다면 13번째 우승을 향한 호랑이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 어바인에서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최근 무인 점포가 곳곳에 늘면서 절도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열된 물건뿐만 아니라 키오스크까지 순식간에 털어가면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녘 롱패딩 모자를 눌러쓴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무인 가게 안으로 들어섭니다. 키오스크 앞에 선 사람이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가위. 익숙한 듯 날을 넣고 돌리더니 20여 초 만에 쉽게 문을 엽니다. 안에 있던 50만 원 상당 현금을 챙긴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아침에 집에서 이제 CCTV를 확인을 했는데 키오스크가 열려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되돌려 보니까 이제 도둑이 들어와서 이렇게 문 따는 게 다 확인이 됐고, CCTV가 가게 안과 밖에 8개나 있는데도 범인은 키오스크를 열고 안에 있는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감식 작업을 마치고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CCTV 보고 대조해가지고 독일법 소인이 있는지 파악해가지고. 인근 다른 무인 점포에서도 키오스크를 망치로 열려다 실패한 사람이 도주하는 등 무인 점포 절도는 지역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있었던 일을 계속 돌려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러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고 피해를 입을까 봐.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 무인 점포에서 발생한 절도 건수는 170여 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경찰은 CCTV 녹화 중임을 알리는 음성 안내를 하거나 키오스크에 이중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등 방범시설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잠시 후 9시부터 생방송되는 광주 MBC 시사 용광로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기재부 차관 출신의 안도걸 의원이 출연합니다. 강 시장과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재집권 이후 시작된 글로벌 무역 전쟁이 광주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고 다양한 대응책들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내란 사태와 여객기 참사 등으로 침체에 빠진 내수 경기를 살리고 관광업계를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이 방송은 광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보수단체가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주말인 오는 8일 광주 금남로에서 극우 유튜버로 알려진 안정권 씨 등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날 바로 옆 5.18 민주광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